오늘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정원을 느낄 수 있는 5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푸르른 6월에 가면 더 좋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곳들로 선정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즐거운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월에 가면 더 좋은 우리나라의 멋진 정원. 첫 번째는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입니다. 백운동 별서정원은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하하온길 100-63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백운동 별서정원은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건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나 숨겨진 여행지입니다. 이곳은 조선 중기 처사 이담로가 들어와서 계곡역 바위에 백운동이라고 새기고 조용한 원룸인데요. 자연과 인공이 적절히 배합된 배치하고 짜임새 있는 구성을 이루면서 우리 전통 원림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별서입니다. 백운동이란 이름은 월출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다시 안개가 되어서 구름으로 올라가는 마을이라는 뜻인데요. 현재의 건물은 다산 정혜경 선생이 1812년 이곳을 다녀간 뒤에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서 제자 초이선사에게 백운동도를 그리게 하고요. 백운동 원림의 12승경을 노래한 시문을 남겼는데 이를 근거로 호남의 유서 깊은 전통 별서의 모습을 재현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는 백운동 계곡이 흐르고 있는데요. 백운동 계곡은 강진 향토문화유산 22호로 지정되어 있고 담양 소세원하고 완도 복일도의 세연정 등과 함께 호남의 3대 정원으로 알려진 중요한 문화유산이니까요.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6월 여행지 두 번째는 순천 초연정 원림입니다. 초연정 원림은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삼천리 766번지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사실 순천은 워낙에 기라성 같은 여행지가 많이 있어서 어딜 가든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지만 초연정 원림은 세상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나 할 곳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주소를 찾아가시면 여기가 맞나 싶을 만한 시골길을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앞에 자그마한 주차 공간이 있어서 이곳에 주차하고 둘러보시면 됩니다. 초연정은 이 정자를 말하는데요. 산속의 이런 멋진 풍광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인데 순천 초연정은 앞면 3칸, 옆면 1칸에 전우태로 단층 호참화 팔착지붕에 한식 기와를 얹은 건물입니다. 순천 초연정은 오후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의 풍경이 아름다운 곳에 자리한 두전 건물인데요. 초연정만 봐도 아름답지만 초연정에 가시면 주변 계곡에는 꼭 가보셔야 합니다. 정자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넓은 반석이 있는 계곡이 정말 기가 막힌데 백일홍이라든지 괴목, 오동나무 같은 각종 나무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산속에 이렇게 넓은 반석과 소가 있는 멋진 곳이 있는지 몰랐는데 처음 마주한 순간부터 너무 황홀했는데요. 과거에 이곳을 다녀가신 분들도 이런 황홀한 느낌을 남기고자 바위에 여러 글자들을 새기셨더라고요. 초연정 원림은 우리나라 명승 제25호이기도 하면서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니까요. 순천 초연정 원림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6월 여행지 세 번째는 담양 소세원입니다. 소세원은 전남 당양군 가사문학면 소세원길 17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소세원은 한국 최고의 원림으로 불리는 곳인데 명승 40호이기도 하면서 담양 관광 10경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소세원으로 들어가는 길에도 대나무가 있어서 바람에 흔들리는 시원한 대나무 소리를 들으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곳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경외하고 순응 그리고 도가적 삶을 산 조선시대의 선비들의 만남하고 교류의 장으로서 경관의 아름다움이 가장 탁월하게 드러난 문화유산의 보배인 곳입니다. 소세원에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대봉대하고 광풍각 그리고 제월당이 있는데 긴 담장이 동쪽에 걸쳐 있고요. 북쪽에서의 산사면에서 흘러내린 물이 계곡을 이루고 흘러내려 나와서 담장 밑을 통과해서 소세원의 중심을 관통합니다. 소세원을 만든 사람은 양산보라는 분인데 스승이 1519년 김호사와에 연루되어서 화순 능주에서 귀향을 살다 사약을 받고 죽게 되자 17살에 고향으로 들어와서 평생 운둔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소세원의 주요 조경 수목은 대나무하고 매화, 소나무, 난, 동백 등이 있고 초본류는 석창포하고 창포, 백문동, 폼무릇하고 국화 등이 있습니다. 조경물로는 너럭바위하고 흘러내리는 폭포, 벌상 모양의 타방하고 책상바위 상암, 호물판 고목으로 물을 이어가는 2개의 연못 등이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는 애양단 그리고 계곡을 건너지르는 외나무다리 약장하고 경사지에 적절히 단을 쌓아서 꽃과 나무를 심고 담장으로 내부 공간을 아우르고 감싸는 조화로운 곳입니다. 소세원의 정확한 조형 시기는 1530년대에 시작해서 그의 자식과 손자 때에 이르러서 완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후 정유재난으로 건물에 불이 타기도 했지만 후손들에 의해서 다시 복원하고 중수되어서 현재까지 15대에 걸쳐서 후손들이 잘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화려한 볼거리는 아니지만 소세원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는 공간이니까요. 푸르른 6월에는 소세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6월 여행지 네 번째는 안유정입니다.
안유정은 경북 안동시 길안면 묵계 하리길 42로 찾아가 힘내는데요. 1,0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안유정은 연산군 6년이 1,500년에 건립한 보병당 김계 행공의 정자인데요. 명승 제82호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워낙에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곳인데 사실 이곳은 미스터 선샤인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더욱 유명세를 타기도 했던 곳입니다. 유진초이가 고혜신에게 고백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 안유정의 외나무 다리인데요.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드라마의 인상적인 장면에 등장했던 곳이라서 이곳에서 사진 찍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안유정은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인데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면 안유정 정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 정자에 실제로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정자에서 보는 풍경도 일품이라서 앉아만 있어도 힐링되는 곳인데요. 안유정 안쪽으로는 여러 시가 적힌 현판이 걸려 있기도 합니다. 안유정에 가시면 위쪽으로도 올라가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요. 넓은 반석에서 바라보는 안유정 외나무 다리도 아름답고 이곳에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어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셔도 좋습니다. 6월에 가면 좋은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외나무 다리가 있는 안유정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6월 여행지 5번째는 강진 다산초당입니다. 다산초당은 전남 강진군 도안면 다산초당길 68-35로 찾아가 힘내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완덕산 기슭에 자리한 다산초당은 다산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 18년 중 10여 년 동안을 생활하면서 문민신서라든지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600여 권에 달하는 조선 후기 실약을 집대성했던 곳입니다. 다산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다산정약용 선생은 진주 목사를 지내 정재원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서 28세에 문과에 급제해서 형조 참의 등을 지냈고요. 1801년 신유사옥으로 경상도 장기로 유배되었다가 황사형 백서 사건으로 다시 강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다산은 10여 년 동안을 다산초당에서 생활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저수를 해왔는데요. 다산의 위대한 업적이 대부분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산초당은 강진의 동백명소 백년사와 같이 코스로 다녀오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요. 다산초당에서 백년사로 이어지는 오솔길은 다산정약용 선생이 백년사의 명승 암해장선사를 만나기 위해서 오가던 사색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 사색의 길의 길이는 800m이고 도보로 30분 정도 소요되고요. 6월에 가면 좋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다산초당에도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6월에 가면 좋은 우리나라의 멋진 정원 5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